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페인 달구지 여행 용소야입니다. 지금 시간이 4시 30분이에요 자다가 깼습니다. 유튜브 페인이 되고 있어요. 아직 일머리가 없어서 요즘에 저의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은 영상이라도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장난 좀 쳐본 거고요. 이런 장난 원래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기 폐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좀 억울하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쏘 스포츠 돌쇠를 다 만들어 놨더니 이제는 공익 차원의 다같이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그 좋은 취지는 맞지만, 대안이 없이 차를 타지 말거나 조기 폐차를 하거나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돼서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 서울, 인천, 경기 일부 이제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 노후 경유차, 아마 대상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일반적인 차량들이고, 또 그 이후에 제작된 차량들이라고 해도 5등급, 그러니까 본인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는 자동차 환경협회 이쪽에 가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조기 폐차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있는데, 본인의 차량이 조기 폐차가 가능한 건지는 꼭 먼저 확인하시고, 조기 폐차는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보내는 폐차장 대행업체에서 폐차장에서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어요. 하고 싶어도 지원금이 소진되면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신 다음에 폐차를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그 지자체 자동차 환경협회 1577 7121 1577 이쪽인가? 7121 자동차 환경협회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겁니다. 수도권에서 2년 동안 머물러야 되는 차량들이에요. 2년 동안 유지됐고, 그리고 최종 소유자가 소유한 지 6개월이 지난 차량들이 최소 자격 요건이 되는 겁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차량들에 한해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2005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작된 차량들이라 하더라도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들이면 일단 최소 대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자기 친척분이 오랫동안 타던 차량인데 너무 아까워서 폐차하기는 아깝고, 더 타기에는 또 애매한 상황, 서울에 있는 분이, 친척분이 받아서 타다가 6개월 유지하다가 조기 폐차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리고 그 모든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나라에서 지원하는 LPG라든가, LPG로 개조할 때 지원금 줬었잖아요. 그 매연 저감 장치를 한 번도 작업하지 않았던 차량들, 왜 그런 차량들은 나라에서 이미 혜택을 줬기 때문에 조기 폐차 대상은 안 되고 그냥 일반 폐차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조기 폐차의 지원금이 얼마일까?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보조해주는 보조 지원금은 별도고요. 그리고 폐차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급하는 고철비, 이 두 가지가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지원금은 개인이 직접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결국 그 지원금은 다른 사람이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최종 소유주의 통장 사본이 들어가서 그 통장으로 금액이 꽂히기 때문에 그건 건드릴 수 없는 금액이고요. 고철비는 일반 폐차를 하든 조기 폐차를 하든 금액이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고철비는 차량의 무게 그리고 엔진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성능 검사비가 있어요. 3만원, 일반적으로 3만원 빠져요. 근데 정확한 거는 29,7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뭐 29,700원이든 3만원이든 뭐 3만원으로 보통은 다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고철비에서 3만원이 빠지고 자기가
고철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냥 폐차를 보낼 때 한 군데만 알아보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비교하신 다음에 전화로 다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조기 폐차할 때 최대한 우리 편 여러분들 가져가실 거 챙겨 가셔야 되잖아요. 본인이 조금만 신경 써서 이렇게 알아본 다음에 보내면 자기가 가져가야 될 거, 자기의 권리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중고차 딜러분들 폐차 이렇게 대행해 주시면서 뭐 이제 다 그렇지는 않으시는데 우리 편 지금 중고차 하시는 분들 착한 분들이 더 많으실 건데 일부 몰지각하고 개념이 없고 없는 차 올려놓고 있는 차 싸게 올려놓고 와서 보면 이 차는 뭐 반침수가 있었다, 아 이 차는 뭐 급발진이 있었다, 뭐 이 차는 사연이 있는 차다, 뭐 이 차는 뒤에서 번개탄이 나왔던 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절대 살 수 없는 치명적인 이유를 댄 다음에 다른 차로 돌려서 파는 이런 몰지각한 허위 매물하는 딜러분들 아주 극히 일부분, 그런 분들 빼고는 우리 편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편 현업에서 또 열심히 일하셔서 천직으로 알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이고요. 그런 일부 몰지각한 딜러분들은 고철비 뭐 50만원 60만원 알아본 다음에 30만원 이렇게 브리핑 하신 다음에 중간에서 또 본인이 이건 불법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무소 폐차비가 뭐 60만원 나온다는데 50만원 하고 저 10만원 수고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시는 거는 불법은 아닐 수 있어요. 합의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는 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전화로 한 두 군데만 알아본 다음에 대충 어바웃으로 이제 잡고 보내시는 게 맞고요. 이제 저의 경우 2년 정도 거래하고 이제 1년 지난 시점에서 저는 이렇게 교통사고 유격 돕기를 하고 있는데 제 차량들은 대당 5,000원만 그분 이름으로, 이제 결국 5,000원은 제가 나눔을 하는 게 아니고요. 폐차를 보내주신 분, 그러니까 그분의 폐차비에서 5,000원을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폐차를 보내주신 분에 대한 감사의 어떤 마음으로 5,000원씩만 좀 적립해서 연말에 5,000원씩 적립했다 주시면 이게 자동차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니 해주실 수 있겠느냐 했더니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 연말에는 또 폐차를 통해서 교통사고 유가액 돕기를 여러 사람이 5,000원씩 모은 거잖아요. 의미 있게 또 나눈 금액이 좀 더 늘어날 겁니다. 저는 거기서 따로 일도 제 이름을 걸고 일도 따로 제 수익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건 없어요. 근데 횟수로 3년차 거래하는 이 업체가 일도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고 폐차 금액도 전체적으로 아마 다 금액들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게 한 번도 실수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달구쟁 이용씨 소개로 이제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조기 폐차든 일반 폐차든 폐차를 할 건데 금액이 얼마인가 먼저 물어보시고, 금액이 너무 안 나온다 싶으면 또 다른 데 알아보시고 그쪽에 보내셔도 돼요. 또 서울 경기 지역은 차를 원하는 시간에 알아서 가져가시는 것도 무료예요. 보통 움직이지 않는 차량들은 레카차가 와서 끌어가고요. 움직이는 차량들은 탁송 기사분이 오세요. 그럼 비용은 다 폐차장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방 차량들은 또 올라오는 비용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폐차비에서 또 조정이 아마 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분 오경미 실장님이신데 제가 전화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여긴가? 이쪽인가? 근데 그러면 서류가 궁금하시잖아요. 서류는 간단합니다. 등록증하고 자기 통장 사본하고 돈 받아야 되니까 신분증 사본,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참 쉽죠? 법인의 경우는 그냥 법인 기본 서류가 다 필요하세요. 등록증, 법인 통장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 사본,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은 3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된 내용이 기재된 거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차량인데 공동명의일 때는 두 사람의
기본 서류들, 신분증 4번, 통장은 뭐 대표자 아무나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위임장에 도장 찍어서 위임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그 지자체 문의해서 위임장 양식 하나 받아서 나는 이 사람한테 이걸 위임한다. 왜? 공동명의인데 두 사람 재산의 소유주가 두 명인데 한 명이 일방적으로 정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임장에 도장만 찍어서 주시면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편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차에 대해서, 달구지에 대해서 고수시잖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폐차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잠깐만 물 한 잔 드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폐차를 보낼 때 어차피 잘 탔던 차량인데, 내 차 타이어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차 이번에 배터리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오디오 이거 아까운데, 블랙박스, 내비 다 탈가셔도 크게 이상 없습니다. 물론 폐차장의 수익이 뭐 1, 2만 원이라도 줄겠지만 그 정도는 또 애교로 또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은 탈거해도 폐차에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이거 뭐 폐차장을 조율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 탈거해도 그냥 일반 오디오 가게에서 순정 아무거나 주워다 그냥 꽂아만 놔도 폐차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 본인의 차량이 휠 타이어가 좋은 게 꽂혀 있으면 고철비는 이 차량에 휠이 알루미늄 휠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철 휠이 있는 건지 이것만 구분해요. 왜? 알루미늄이 고철비가 좀 더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차량들은 알루미늄 휠이 있을 경우 없을 경우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의 어떤 차등이 있어요. 막 폐타이어 꽂혀 있어도 굴러가는 데만 지장 없는 알루미늄 휠하고 타이어만 꽂혀 있으면 폐차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폐차를 보낸다는 것은 되게 아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어떤 이제 재산의 가치가 손실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만회해서 자기가 챙겨가실 거 챙겨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폐차는 충분히 알아보시고 그렇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기 폐차에 대해서 유튜브 페인 용소야가 이야기를 두서없이 했는데 여기서 제가 끝낼 애가 아니죠. 폐차장은 어떻게 생겼나? 폐차장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폐차장은 이렇게 생겼다. 이 간단한 영상을 제가 유튜브 꿈나무, 유튜브 페인 용소야가 직접